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핑카님 오사카의 한 JR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볼 거예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요. 평일에 일본 JR 철도역은 대강 이런 느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30분 뒤로 저는 완전 다른 꿈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행히도 날씨는 맑고요. 이번 오사카 일정 아쉽게도 정말 거의 80%가 흐렸는데 딱 하루 있는 맑은 날을 저는 유니버설에 투자했습니다. 일반 순환선이 도착했습니다. 진짜 직장인들, 학생들 타는 로우 텐션의 열차예요. 그리고 여기가 유니버설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역. 뭔가 다르죠? 그리고 이번 비디오 기획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저는 최민식 93년생이고요. 이게 아닌가. 제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는 이유는 막 거기를 엄청나게 즐기고 싶어서, 엄청나게 가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오사카 여행을 설명하는데 그곳의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떻게 예산을 쥐어짜야 하면은 그 앞에 가서 지구보도 앞에서 상징샷 하나만 찍어봐도 될 텐데,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찍어 올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 I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그런 것들. 지금 제가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는 기쁨보다는 내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유니버설로 가는 유니버설 시티역 앞의 모습. 월요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요. 이런 대형 테마파크에는 호텔도 여럿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하면 아침에 아주 편하게 유니버설에 입장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온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주말만큼 아니겠지만 혼자 온 사람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안 보이네요. 제 친구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자태를 드러내는 진짜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아니, 놀부 아저씨가 이런 곳에 어쩐 일로. 이 게이트를 지나면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가장 핫한 슈퍼 닌텐도 월드, 오른쪽으로는 높게 솟은 호그와트 성도 슬쩍 보이네요. 놀이공원의 상징, 롤러코스터, 정문을 넘어서면서 들리는 저 탑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놀이공원이구나 하는 실감이 들게끔 합니다.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디즈니의 성에 버금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상징, 지구본입니다. 차이점은 디즈니 성은 공원의 내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숨겨져 있지만, 유니버설 지구본은 입장권 체크하기 전 구역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짐 검사와 입장권 스캔까지 마친 진짜 공원의 내부예요. 초반부는 평범한 상점들, 팝콘이지만 마리오 카트 간판을 단 마리오 팝콘. 상당히 긴 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미니언즈 친구들. 미니언즈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미니언즈 캐릭터를 모르진 않기에 이런 스트릿 쇼에 쉽게 몰입할 수 있어요. 공용 상점 구역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닌텐도 상품. 닌텐도는 이거 IP 대여해주고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이게 아까 그 입구에서 봤던 롤러코스터예요. 대기 시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피치 공주가 간단한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마리오의 그 피치가 맞나? 유니버설에서 나올 공주는 피치밖에 없는데 왕관 디자인이 제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쟁사 디즈니랜드가 진짜 자기 테마로만 꽉꽉 채웠다면은 유니버설은 거기에 라이벌이지만 자체 IP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니버설 영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기보다 다른데 비중이 왠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근본은 미국 할리우드다 보니까 공원의 기본적인 골조는 미국 테마의 모습,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할리우드나 말하자면 이런 거죠. 누가 봐도 미국이네 싶은 모습. 여기는 식당 옆에 파워 오브 락 스테이지입니다. 공원 중앙,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공연을 해서 오디오와 분위기는 빵빵하게 채워주지만 유명 IP는 아니기에 비용도 덜 드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가성비 아주 좋은 기본 유닛 같은 거죠.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나와 진입하는 첫 번째 구역, 해리포터 호그와트 존. 들어온 지 이제 30분 됐나? 벌써 제 에너지를 한 절반은 소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자연보다 더 싶하긴 하거든요. 훌쩍거리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든 간에 제대로 하려면 웨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게 저를 좀 미치게 만드네요. 웨이팅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집에 갔는데 대박 맛집은 1시간 웨이팅이고 그 옆옆에
좀 맛은 덜하지만 웨이팅이 없는 집 하면은 저는 웨이팅이 없는 집 들어가는 스타일. 유니버설의 디테일은 구역별 청소 스태프의 복장에서도 나타납니다. 해리포터 테마이기에 딱 그 느낌을 적절하게 잘 살린 비밀의 방에서 해리와 론이 운전하며 날아갔던 포드 앵글리아. 여기서도 줄을 서서 사진을 찍네요. 아즈카반의 죄수부터 등장한 호그스미드 마을이 유니버설 해리포터 구역의 전반적인 테마예요. 이런 분위기. 근데 전반적인 외관은 그렇고 딱 호그스미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쉽잖아요. 존코의 장난감 가게 같은 고증을 치킨 가게도 있지만 런던 킹스크로스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출발해 호그와트에 도착한 기차도 있고요. 이건 알로호머라 주문으로 문을 열어보는 마법 레슨. 망토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분위기가 다르죠? 망토는 필수가 아니지만 지팡이는 필수고요. 당연히 별매입니다. 여러분들은 호그와트 장학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온갖 등장인물들의 마법 지팡이가 다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6,400엔. 와, 비싸다. 이거면 타코야키가 70알. 여기는 해리포터 최고 인기 음료 버터 맥주를 파는 푸드트럭인데요. 줄이 길지만 놀이기구와 다르게 금방 줄어듭니다. 아니, 줄어들 거예요. 저는 그래도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편인 게 반강제적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굿즈 같은 거를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마법 지팡이나 망토나 모자 이런 거 있다가 1년 2년 입지도 쓰지도 않는데 가방 속에 처박아 놓고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면은 여러분도 당연히 안 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보관할 공간이 집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굿즈를 굉장히 요구하는 누구와 같이 왔다면은 돈 좀 많이 깨질 거예요. 여기 기다리는 중에는 슈퍼 닌텐도 월드 입장권을 받아보겠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구역이라 그냥 들어가지는 못해요. 음료는 같지만 컵별로 가격을 나눠놨어요. 저는 컵 쓸 일은 전혀 없지만 그냥 이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1,400엔짜리로 주문했습니다. 체력의 70% 소모했습니다. 버터 맥주가 그걸 좀 회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자고요. 이름은 버터 맥주지만 진짜 맥주는 아니고요. 버터 스카치, 약간 카라멜과 비슷한 맛이 나는 소다 음료수입니다. 버터 스카치 맛. 저도 이거 꽤 여기저기서 먹어봤는데 여기서도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고,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도 먹어본 적이 있고, 런던에 근처 와포드에 있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서 먹어본 적이 있고, 맛은 다 고만고만해요. 썩 아주 맛있지도 않고 아주 맛없지도 않고 그냥 아, 이게 버터 맥주 맛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호그와트 성이 보이는 구간 포토 스팟입니다. 아, 근데 정신없어 미치겠다. 한 손에 고프로, 한 손에 맥주. 근데 이 카메라랑 이거랑 바꿔서 들어야 되고. 해리포터의 상징 호그와트 성. 보기 좋으라고 세운 모형은 아니고 저 내부는 해리포터 앤 더 포비든 전이라는 어트랙션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카메라 화각에 제대로 풍경이 안 담기네요. 성을 보이면 물이 잘리고 물과 사람을 보이면 성이 잘리고, 제가 가장 번거로움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렌즈를 더 넓은 화각으로 교체해야 돼요. 아니, 그냥 대강 찍으면 안 돼? 안 돼요. 별로 안 중요하다면 그랬겠지만 여긴 유니버설의 호그와트잖아요. 드디어 만족할 만한 그림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두고두고 활용할 유니버설 자료. 다 마신 컵은 안녕. 함께하지 못해 미안해. 이쪽은 해리포터 섹션의 메인 공연 스테이지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쇼는 히포그리프 매지컬 레슨이고요. 세계관도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배우들 연기력도 좋고, 물론 서양권 배우가 읊는 일본어 대사는 많이 어색하지만 어쨌든 영어, 일본어 둘 다 몰라도 해리포터잖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시간 120분. 오 마이 갓. 그래도 혼자 온 거의 장점이라면은 이렇게 정규 웨이팅이 아니라 싱글 라이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여기가 그 호그와트 성의 내부예요. 놀이기구 타러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꾸며놨죠. 세계관이 디테일하게 드러난 작품의 매력입니다. 시리즈 팬이 아니라도 좋고, 팬이면 더더더더 좋고. 그렇게 약간 좀 구경하고 해리포터 하나 타고 나니까 어느새 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녹는다 녹아. 근데 사람이 많습니다. 배고픈 건 저뿐만이 아니니까. 다메다 콘나코도 이해다요. 가격대가 좀 나가는 스테이크 식당도 웨이팅이 상당하네요. 줄이 없는 어딘가를 찾아보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정식 식당에서 먹는 거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식을 사기 위해 두 번째 테마구역
조스 아미티빌로 진입했는데 여기도 사람이 제가 마지막에 오사카 유니버설 왔던 게 23년 5월이었고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홍콩이라던가 싱가포르라던가 파리라던가 여러가지 상하이라던가 여러가지 유명한 테마파크를 갔는데 이렇게 도쿄도 근데 이렇게 사람 미어 터지는 경험은 못했어요. 아니 중국 애들은 자기 나라의 베이징에 유니버설 지어놨으면은 거기 가지. 조스 1975년에 개봉한 블록버스터의 전설. 조스는 진짜 신기해요. 이게 나온 게 진짜 오래된 옛날 영화고 또 그렇다고 스타워즈나 이런 거 마냥 꾸준히 시리즈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옛날 영화일 뿐인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다 좋아해. 아니 저도 타봐서 알아요. 이거 그렇게 재밌는 어트랙션이 아니에요. 그냥 배 타고 좀 돌아다니면서 효과 보고 그런 건데 나 이걸 기다리고 싶지 않다. 이거는 추러스를 사기 위한 줄이고요. 그 간식 추러스, 피자와 맥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치가 되게 안 올랐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지겨워서 게임 못하죠. 그냥 머릿속을 비우고 기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기다리는 기계가 된 거예요. 아, 바깥의 줄이 전부가 아니었네요. 여튼 그런 기다림 끝에 주문한 메뉴는 테마파크 음식이 항상 그런 것처럼 썩 맛있는 편은 아닌데 올해 최악의 음식급은 아니네요. 상하이 디즈니 마라탕면은 정말 최악이었죠. 그에 비하면 이 새우튀김 샌드위치는 정말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람들에게 많다는 얘기하면서 다른 테마파크들은 아니랬는데 하는 말을 꺼냈었잖아요. 놀라운 거는 그 테마파크를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누구와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술국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랑 테마파크 같이 간 게 한국에 머물 때 거의 한 6, 7년 전이죠. 그때 롯데월드 당시 여자친구랑 갔었던 게 마지막. 메이저 테마파크, 유니버설, 디즈니 이런 거는 다 국제였네요. 그래서 그런 건가? 지금 사실 저는 재미를 잘 모르겠어요. 디즈니나 유니버설이나 어느 정도 괴는 서로 공유하잖아요. 각 나라를 가더라도 그 구성이 크게 안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갈 때는 와 여기 대박, 내가 이럴 때 와보는구나, 신기한 맛이 있었는데 똑같은데 비슷한데 가면 갈수록 애매하네요. 재미를 잘 모르겠어요. 누구랑 같이 오면은 훨씬 더 재밌어질라나? 다음 구역은 주라기 공원 파크입니다. 뭔가 여기도 웨이팅이 아주 이빠이 많은 모습. 영화 시리즈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린 조스에 비해서 아직 주라기는 현역이죠. 영화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3편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도 조스처럼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공룡 테마는 상대적으로 살리기가 쉽죠. 티렉스 버거, 제 샌드위치보다 나은데요. 랩터 버거, 프테라노돈 버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라기 월드에서 나온 관람객용 자이러스 퓨어고요. 옛날 시리즈의 지프 차량과는 완전 대비되는 모습. 역시나 이런 디테일이 좋습니다. 주라기 공원 어트랙션은 2개인데 둘 다 스릴 있는 거예요. 이 후름 라이드는 그중 약한 거고요. 진짜는 바로 이렇게 매달려서 타는 플라잉 롤러코스터죠. 무섭지 않나요? 그 이름도 찬란한 The Flying Dinosaur. 프테라노돈은 공룡이 아니라 익룡이지만 그런 사소한 거 신경 쓰면 지는 겁니다. 여기 대기 시간은 싱글라이더 기준 80분. 해리포터처럼 꾸며놓은 실내가 아니라 생짜 웨이팅이에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로봇은 지치지 않거든요. 자, 수박 좀 약해요. 제가 무서운 걸 그렇게 잘 타는 편이 아니긴 해도 나가시마 스파랜드나 후지키 하이랜드의 거를 한 번씩 타보면서 좀 스릴에는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롤러코스터니까 템이 약하고 스릴도 모자라죠. 확실히 세계에 몰입되는 해리포터 포비든 저니 쪽이 더 낫습니다. 이제 와서야 처음 보여드리는 공원 지도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해리포터 먼저 갔었죠. 그 옆에 슈퍼 닌텐도 월드가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저는 조스로 갔다가 주라기 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공원 왼쪽은 딱히 뭐 없는 구역이에요. 남은 거는 미니언즈 하나. 해리포터와 주라기 공원이 짜장면, 탕수육이었다면 여기는 단무지, 양파 같은 밑반찬 구역인 거죠. 그래도 중간에 호수 넘어 다른 구역들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아요. 공원에 들어올 때 지나쳤던 호텔과 롤러코스터, 조스는 낮아서 안 보이고 그 너머의 호그와트 성, 그리고 제가 방금 타고 나왔던 더 플라잉 다이노소어. 오후쯤 되니까 밑반찬 먹으러 온 사람들이 꽤 있네요. 다들 웨이팅에 지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니언즈 섹션인데 오늘 별로 못 본 아동 중 상당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밝고 블링블링하고 잘 만들어 놓은 캐릭터 하나 있으니 어디든 그 캐릭터만 박아놓으면 그게 테마죠. 내부도 북적북적. 또 워낙 저연령대 타겟인 관계로 내부 어트랙션도 저지방 우유처럼 밋밋한 맛이에요. 30대 싱글 남자는 좀 끼기가 힘들다 해야 되나? 반면 유아 동반이라면 해리포터나 조스보다 훨씬 좋겠죠? 공원을 한 바퀴 돌 때 끄트머리에 있는 거 뉴욕 섹션. 그래도 예전에는 이 건물이었나? 여기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타볼 만한 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완전 포토 스팟이 돼버렸네요. 테마로 보면 해리포터나 다른 곳이 더 개성이 있겠지만 거긴 너무 북적거리잖아요. 또 유니버설은 삼각대, 반입이 안 되거든요. 적당히 휴대폰 얹을 난간도 필요하고 그 사이에 사람이 안 지나가는 공간도 필요한데 그걸 모두 충족하는 게 바로 이 즐길 거 없는 뉴욕 섹션입니다. 빈 건물에는 명탐정 코난 4D 라이브 쇼를 한다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처음 그 장소로 돌아왔어요. 공원 들어오기 전 포토 스팟이었던 지구본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호그와트 존에서 막 닌텐도 월드 들어가려고 신청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사실 예약 티켓이 아니라 그 예약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추첨하는 티켓이거든요. 그 들어올 시간이 3분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 들어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개같이 탈락이라고 불러요. 좋지 않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한 가지씩 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은 그 앱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대 추첨권까지 전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해당 시간대 이후하지 않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기대를 품고 그 닌텐도 에리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오늘의 기회는 물 건너갔고 바로 눈앞에 닌텐도 섹션이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특허. 좋지 않은 소식을 조금 더 좋지 않게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닌텐도 월드 앞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추첨하는 거는 한 패스에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저는 아까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슈퍼 닌텐도 월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좋은 소식. 저는 오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예전에 혼자 했던 거를 다시 혼자 하는 그런 거. 근데 중요한 촬영은 다 끝났죠. 남은 거는 그 슈퍼 닌텐도 월드 안에 조금, 그리고 지금 당장 오사카 여행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비디오가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슈퍼 닌텐도 월드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저와 같이 갈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수 있다. 한 번 더 이 공원에 올 명분을 남겨두고 다음에 누군가랑 같이 오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약간 권태감을 느끼는 게 저랑 테마파크랑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혼자 와서 그런 건지. 그러면 진짜 뭐 없다 그죠? 다 했다 그죠? 여기에 디즈니처럼 불꽃놀이 저녁에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퍼레이드도 없고 그리고 여기 마리오 관련 디저트를 파는 카페가 있거든요. 중학교에는 이런 거 확실히 좀 귀엽긴 하죠. 근데 솔직히 좀 속에서 서운 안 하다고 하면은 네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먹지 않겠습니다. 예, 제 유니버설은 여기까지 돼요. 사요나라 유니버설. 근데 그냥 뭐 제대로 먹은 것도 없고 그냥 끝내기는 또 애매하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에 상가에 왔는데 와, 내가 좋아하는 타코야키 파크, 타코파. 이게 진짜 제 취향 저격 테마파크네요. 여러 가지 타코야키 가게가 입점해 있습니다.
오사카 타코야키 유니버스 총집합이랄까요? 맛도 일반 소스, 내기 마요부터 다양할 뿐더러 잘 찾기 힘든 소스 없이 먹는 원조 스타일까지. 해리포터 기다릴 때보다 더 떨리는데요. 더 두근두근해요. 맛있겠다. 일반, 후추, 간장, 내기 폰즈, 불, 물, 공기와 흙에 대항하는 타코야키 세트의 정석. 이 4대 원소의 조화는 고대 그리스 시절 아리스토텔레스도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바람직합니다. 끝내주는 비주얼이에요. 그다음에 맛있는 타코야키를 먹으면서 오늘 최고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경험을 정리해보기로 할까요? 가장 좋았던 건 역시나 버터 맥주였어요.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고 달달해서 에너지 보충도 되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해리포터 테밍 그 자체, 직접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세 번째는 공원 곳곳에서 열리는 작은 스트릿쇼. 그거를 미리 30분 기다렸다면 그만큼 좋진 않았을 텐데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는 이벤트라 만족스러웠네요. 아쉬웠던 거 첫 번째, 슈퍼 닌텐도 월드 못 들어간 거겠죠. 2년 전에는 추첨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돈 더 내고 유료 입장권을 살 걸 그랬나 싶고, 두 번째로 아쉬운 건 더 플라잉 다이노소어. 놀이기구가 완전 별로였냐 하면 그건 아닌데 80분 기다리고 타기에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 짧았어요. 마지막은 평일임에도 많은 인파. 미국 건 아직 안 가봤지만 오늘의 내부 혼잡도 도쿄,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파리, 그 어느 곳보다 오사카 거 최고였네요. 머리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30대 남자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기는 끝났고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앞에서 드래곤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